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갈 거고요. 아니?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어떤 원이 있으면은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야? 원과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은 뭐다?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살필 거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정리를 했었어요.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쓰는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점과 점 사이 거리 또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다시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점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 좌표평면 위에서 저 두 점을 보았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총 몇 가지 있댔지, 송주야? 두 점을 뭐하고? 있고 뭘 만들랬지? 직각삼각형 만들라라고 얘기했으며 이 파란 색깔 길이라고 하는 게 두 점 사이 거리였죠. 맞죠? 그래서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 파란 색깔 길이를 구해 나갔습니다. 맞죠? 맞니? 자, 그래서 얘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썼지? x 좌표 차 그거의 제곱 플러스 y 좌표 차 그거의 제곱 걔가 지금 거리라고 하는 거 이거의 루트 씌운 게 거리가 된다 까지 잡을 수 있을 거고 맞죠? 두 번째 이야기 위에 밖에 어느 한 점 m,n이 있고 직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얘를 ax 플러스 by의 c는 0이에요 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라고 본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모이면서 모인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었죠? 시연아? 모이면서 모인 거리? 무슨 직이면서? 그러면서 무슨 단? 최단 거리. 수직이면서 최단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했으며 됐죠? 그러면 그 거리 D라고 하는 이 보라 색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는 것분에 절대값 A의 M에 더하기 B의 N에 더하기 C입니다. 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요. 맞아? 요 얘기 좀 갖고 와서 쓸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봐봐. 어떤 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따로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원이라고 하는 게 총 두 가지가 있으며, 맞죠? 자, 원이라고 하는 거를 찾을 때, 원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원의 방정식에서 무엇과 무엇을 많이 찾아냈었죠? 중심과 뭐? 중심이란 뭐? 중심이라는 게 분명 있으면 여기를 A의 컴마 B라 잡고 여기를 C의 컴마 D라 잡는다 생각을 하면 중심 찾을 수 있을 거고, 맞지? 또 뭐도 찾을 수 있지? 반지름이랑 중심만 있으면 어떤 원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줬을 때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게 중심과 반지름은 반드시 표현해 두셔야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걸 선생님은 뭐라 할 거다? 걔를 D라고 할 거다. 됐나요? 그럼 그 D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와 R1이라고 하는 거와 R2라고 하는 걸 더했을 때 길이를 비교해 볼까요? 어느 게 더 길죠? 경민아? R1은 이만큼, R2는 이만큼, D 이만큼. 어느 게 더 길지? D가 훨씬 길 수밖에 없지. 자, 이러면 얘네 둘이라고 하는 거는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됐니? 근데 자, 밖에 있는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 거지? 맞아? 그림이랑 잘 매치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얘는 뭐다? 만나지 않는다. 이 그림의 설명은 뭐다? 만나지 않는다. 몇 개의 원이?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됐죠? 두 번째,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요.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원과 이 원은 지금 만나지? 스치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시연아? 접한다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두 원이라고 하는 건 밖에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어느 원 하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고 얘기한다? 외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심좌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A, B라고 하고 중심좌표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을 거예요. 파란 색깔 길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왔을 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길이가 R1이고 반지름이라는 게 이 길이가 R2예요. 선생님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뭐라 쓸 수 있어? R1이라고 하는 거에 더하기 R2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 거리 D라고 한다면 두 개는 뭐합니다?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됐니?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원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원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원이라고 하는 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지요, 경민아?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지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건 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서 걔가 지금 R1이라고 적을 수 있고 R2라고 적어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라 쓸 수 있다? D라고 쓸 수 있으며, 맞아? 그러면 R1 더하기 R2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보다는 길 수밖에 없다? R2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D 길이보단 무조건 얘가 길 수밖에 없다. 됐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아래에 있는 상황을 외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외접한다, 두 원이 외접한다 라고 설명하며 이 상황은 뭐라고 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됐지? 자, 하나 더. 자, 큰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작은 원이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림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은 원이라고 하는 게 쭉 오른쪽으로 당겨오면서 상황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오른쪽으로 당겨오면서 접하고 두 점 만나고 쭉 당겨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됐니? 그러면 중심과 중심이라고 하는 거, 중심과 중심 사이 이 거리라고 하는 거 선생님은 D라고 칭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볼 거고? R1이라고 볼 거고,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2라고 볼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나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라 생각할 수 있어? R1에서 뭘 빼자? R2를 빼면 뭐가 나옵니다? 거리 D가 나옵니다. 됐지? 자, 이런 상황 우리는 무슨 접한다고 얘기할까? 내접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상황 어떤 상황이 있어? 한 원 내부에 존재할 때가 있겠지? 맞아? 그때도 만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됐지? 자, 그럼 갑니다. 원이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요. 됐나요?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가 D가 될 거고, R1이라고 하는 건 얘가 R1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R2예요. 그러면 R1에서 R2를 빼지. R1에서 R2를 빼지. 그럼 R1에서 R2를 빼봅시다. R1에서 R2를 뺀다면 그 거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얘 뭐인다? 작은 원이 큰 원 내부에 있다. 이렇게 5가지의 상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정리해주자. 네? 얘와 얘가 지금 뭐한데?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내접하는 케이스와 외접하는 케이스 총 2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지요. 중심이라는 거 한번 뽑아보자. 시연아, 앞에 존재하는 중심 몇 컴마 몇이죠? 1, 0이 되고 반지름은요? 2가 되고요. 자, 경민아, 중심 얼마고? 4,0이고 반지름은 R이죠?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고 보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로 있을 거고, 여기가 1,0이 될 거고, 여기는 뭐야? 4,0이 되니까, 자, 반지름 2짜리 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거와 3,0이라고 하는 걸 지나는 요런 모양의 원이 하나 될 거고,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반지름에 따라서 위치의 관계는 달라지겠지만, 한 점에서 접할 때 찾는 거지, 먼저. 그럼 어떻게 되겠는데, 여기, 이러한 모양일 때 한 점에서 접할 수 있을 거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그 다음에 얼마일 때와? 이렇게 될 때. 맞죠? 그럼 몇 칸이야? 5칸이지?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와 1일 때 또는 5일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며 맞죠? 그럼 수식으로도 한번 계산해 보자. 수식으로 계산하면 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지금 얼마지요, 경민아? 3이죠? 맞아요? 맞니? 그럼 걔랑 뭐랑 같아지면 된다고요? 여기 원에서의 반지름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원에서의 반지름은 아마 R일 거야. 맞죠? 그럼 R은 얼마가 나오니? R은 1입니다. 이런 게 하나 등장하게 될 거고. 됐지?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외접하는 경우가 있겠지. 외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3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빼시면 되는 거겠지. 근데 반지름이지만 우리는 길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절대값에 2의 마이너스 R의 절대값 두 개가 같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니? 자, 그러면 난 생각할 수 있는 건 절대값 처리하는 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와 제곱하는 거와 하나는 뭐였어? 뿔마 붙이는 거 두 가지 설명해 드렸지. 첫 번째, 제곱하면 어떻게 돼? 9라고 하는 건 4의 마이너스 4R의 플러스 R제곱이니까 R제곱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4R이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건 0이므로 R 마이너스 5 하나 있을 거고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므로 R이라고 하는 건 5입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왜? 여기는 안 되겠지. 길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되고 두 번째 풀이 다시 자 승주야 얘가 양수일 때도 음수일 때가 있지? 그래서 양수일 때 나올 거는 어떻게 나와? 3에 2에 마이너스 R 나오면 되겠고 맞죠? 음수일 때는 R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R이 5일 때가 나올 때가 있고 이때는 뭐야? R이 마이너스 1인데 길이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똑같은 게 등장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 굳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거야. 자 도형의 방정식 문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로만 해결되면 도형으로만 해결이 되면 방정식 문제, 수식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도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 수식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렵진 않지? 만나지 않는다지? 반지름이 1보다 짧아지면 만나지 않을 거고 뭐보다 길어지면? 5보다 길어지게 되면 만나지 않게 되겠지. 맞니? 그럼 범위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뭐가 작고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고 또는 R은 뭐보다는 크다 5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만나지 않는다 처리되겠죠. 됐죠?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몇 개 점에서 만나게 하래요? 2점에서 만나도록 하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중심이라고 하는 거와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 다 찾아보자. 0,0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고 반지름은 3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게 중심이고 반지름은 아마도 1일 거예요. 가능하시겠지요? 자 그러면 난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해당하는 원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그리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왜?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얘와 얘의 위치 관계를 해석해내는 거기 때문에 맞아? 정확히 그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옆에다 그려볼 건 이거야. 어떤 원이 하나 있고 어떤 원이 하나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보다 짧으셔야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때 반지름이라는 게 3이었고 이때 반지름이라는 게 1이었지. 더하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4가 되어질 거고. 맞죠? 그럼 그 녀석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만 길어지면 됩니다. 얘가 길어야 돼요. 뭐보다?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건 x 차이라고 하는 건 2 차이 남으로 제곱하면 4가 되고 y 차이라고 하는 건 a 차이 남으로 더하면 a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어차피 이거 양수지? 맞아요? 이것도 양수지? 그럼 양변 제곱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16이라고 하는 건 뭐보다 큰 거야? 4 플러스 a 제곱보다 큰 거니까 넘어가면 a 제곱은 12보다 작은 거니까 a 범위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플러스 2루트 3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주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자, 도형 1과 도형 2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주제를 지나갈 건데 얘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복습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 L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걸 AX 플러스 B의 Y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0이라고 쓰면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신 거고 맞죠?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걔를 A의 프라임의 X의 플러스 B의 프라임의 Y의 플러스 C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0입니다 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총 2개를 작성하신 거야. 되니? 그러면 저게 식으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난 도형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우선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얘기. 이 두 녀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무슨 방정식을 푸신다? 연립 방정식을 푸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행동 자체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에다가 특정 상수를 곱해서 더하는 행위라고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표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로에 ax 플러스 by에 플러스 c가 존재하고 k배에 a의 프라임의 x에 더하기 b 프라임의 y에 플러스 c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0입니다 라고 써시면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에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였어요. 됐니?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저식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 했었지? L이라고 하는 직선 L과 직선 M L과 M의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분명 다 정리했던 거지. K입에 붙인다 생각하면 연립하는 행동이라고 분명 얘기했습니다. 여기다도 K입에 붙여도 상관없지만 여기다도 K입에 붙여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상관없겠죠? K로 나눈 거니까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됐지? K가 뭐만 아니면 될까? K가 아마도 0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A의 X에 플러스 B의 Y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할 거고 다음에 어떤 원 C라고 하는 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에 플러스 B의 Y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0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맞아? 그러면 위에 존재하는 거와 아래 존재하는 게 두 개씩이라고 하는 거에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말이 붙으면 경민아, 두 식을 결국엔 뭐 하는 거 같은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같은 거라고. 여기에 무슨 방정식 풀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풀 거라고. 시연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래식이나 위식에다 몇 배를 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실수배를 해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난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겠네. 이 녀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뭐라고? 앞에 존재하는 식이 존재할 거고 뒤에다가 K배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한다 생각하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만 좀 알 수 있는 건 해봐.
K의 0이 아닌 숫자가 뭔가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자. 얘는 절대 2차식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식 전개한다면 1차 이상은 나올 수 없잖아. 2차는 되지 못하잖아. 1차는 가능하면 2차는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 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선 L과 원 C. 자, 이것과 이것의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도형의 정체는 몇 차식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므로 2차식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므로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진다? 원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 그래. 됐죠? 자, 마지막 하나. 직선은 직선 했지? 직선 원 했지? 뭐 안 했니? 원 안 했지? 맞아, 정리할게. 자, 어떤 C1이라고 하는 원이 있는데 걔가 뭐야? X의 제곱에 플러스 땡땡이야? 는 아니야? Y제곱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A의 X에 플러스 B의 Y에 플러스 C라는 건 0 이렇게 될 거고 C의 2라고 하는 원은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는 건 0이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뭘 지난다 생각할 거야? 교점을 지나는, 그건 생략할게. 교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 푸는 거랬지? 그럼 위에 식이든 아래 식이든 몇 배를 해가지고 승주야? 무슨 배? K배. K배는 뭐야? 어떤 실수배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은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의 C라고 하는 거 플러스 어떤 실수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직선, 무엇과? L과 그 다음 원 C1과 원 C2 자, 이것과 이것에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이 되며? 도형의 방정식이 되며 맞아요? 진짜 잘 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항이 있어 없어 시연아? 없어지는 거지? 그럼 무슨 식이 되는 걸까? 직선이 되어지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지? 그럼 2차식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러므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원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공통현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상황은 여기서 두 가지로 정리를 나누시는 거야. 어떻게? 어떤 도형이 될 거라고?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공통현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될 거다?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원이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야. 됐지? 공통현이라고 하는 건 뭘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며 너와 너를 지나는 이 현을 설명하게 되며 저 현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뒤에 있는 문항 연결해 볼게요. 자, 요 세 개만 하고요. 진도는 끝. 나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미뤄가지고 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원. 자, 갑니다. 두 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과 점, 쟤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아라 이 얘기지. 그럼 잘 봐. 원 몇 개 나왔니? 2개 나왔지. 그거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모였을 때 연립했을 때 등장하는 그 식이라고 하는 게 교점을 지나는 식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쓸 수 있는 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존재를 하고 플러스 k배가 존재하며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6x의 플러스 5y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걔가 지금 0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저식 이름이 뭐라고? 앞에 존재하는 원과 뒤에 존재하는 원에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므로 도형의 방정식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식? 원의 방정식을 설명하게 되는 거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에 지나간대요? 마1, 마3이라는 걸 지난다는 소리지? 그럼 마1, 마3이라고 하는 걸 넣어볼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마1이랑 마3 들어가면 여기 10일 거니까 값이 얼마 나오고? 4가 나오고. 맞죠? 플러스 k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할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는 게 0 나와야 되는데 1 들어가고 마3 들어가면 여기 10 될 거고 1 들어가고 마3 들어가면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자, 시원아 k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가 되는 거니까 그 마이가 여기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되니? 여기까지 가능해? 자, 그러면 자, 얘가 왜 K값이 정해지면 왜 원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모양의 식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난 뭐라고 너희한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냐면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점이 필요하고 했었지, 경민아? 3개 점이 필요한 거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대입할 수 있는 A, B, C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A, B, C 문자 3개지. 맞아? 점을 대입해서 3개의 식을 찾아내야지 연립해서 A, B, C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거지. 자, 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점이 필요합니다. 3개 점이 필요합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잘 봐. 얘랑 교점은 총 몇 개 발생할 수 있어? 접한다는 게 아니라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이렇게 또 하나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교점 반드시 몇 개 발생하니, 시연아? 반드시 2개가 발생하니까 그것밖에 한 점을 줘서 너 3개 전 지나는 원 찾을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원을 결정하는데 최소 몇 개 점이 필요하고, 병민아? 3개 점이 필요한데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교점 몇 개를 준 거고 2개를 준 거고 그 몇 개 한 점을 찾아서 정리를 해나갔던 거예요. 됐니? 아마 이 KB를 해가지고 연립을 하면 XY 찾아볼 수 있을 건데 그 계산보다 이 계산이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야, 됐죠? 오케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항 볼게요. 마찬가지. 두 원의 교점과 두 점 제와 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으므로 난 지금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원과 뒤에 있는 원에 무엇을 지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기 때문에 교점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 교점과 어디를 지나는 거야? 두 점 지나는 거지? 그러면 난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뭘 찾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거지. 다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는 식은 아까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식을 반드시 적어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며 맞죠? 그래서 난 이거 뭐 할 거다? 교점을 지나는 식부터 작성을 하실래요. 교점 지나는 원의 방식 찾는 거니까 결국엔. 됐죠? 뭐 어떻게 된다?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뒤에 k배가 존재하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지금 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나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디 지나간다는 소리지? 3,0과 0,1을 지난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거 3,0, 3,0, 3,0, 3,0 대입하면 a와 k에 대한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을 거고 맞지? 두 번째 0,1이지? 0,1, 0,1, 0,1 대입하는 순간 a와 k에 대한 방정식 두 번째 걸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두 개를 연립하면 a, k가 등장할 거면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라고 하는 걸 구해서 a랑 k 자리를 메꾼 걸 구하고 싶은 거지. 됐죠?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됐나요?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결국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지는 겁니다. 됐죠?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면 지금 문항을 보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다시 여기 뭐라 나와 있어? 교점을 지나는 뭐래? 직선이래지. 맞아요?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공통현을 설명하는 거네. 아까 여기 마지막에 적었던 거. 공통현 뭐였지? 원과 원이 있으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공통현이라 부른다며. 맞아? 그럼 다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공통현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나는 결국에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는 승주야? 0,2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끝났네? 그럼 얘랑 얘랑 바탕으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K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었죠? 경민아? 공통현일 땐?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을 지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얼마가 들어가면 되지?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맞아? 다시. 아까 여기다 적었던 그 식 자체는 K배를 하는 건 연립하는 숫자를 설명하는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위에 존재하는 이 식과 이 식을 뭐하라는 얘기 결국에는. 빼면 공통현 방정식이겠네. 뭔 말인지 알겠니? 아까 내가 분명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C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K배에 C2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했을 때 K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지?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K라고 하는 건 무슨 숫자랬지? 앞의 수와 뒤의 수에 연립할 때 넣는 숫자라고 했었지? 연립할 때 곱하는 숫자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한 뒤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뒤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Y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있을 거고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AY에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건 0이 있을 테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하자는 얘기겠지요? 빼자는 얘기겠지요? 빼면 X제곱 Y제곱 싹 다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A 들어간다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게 0 나와야 되며 여기에서 몇 컴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 공통현의 직선이 0,2를 지난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대입만 하시면 되지. 0, 2, 끝. 됐습니까? 아마 A는 얼마 나오겠니? 마이너스 2지 않을까 싶은데. 됐나요?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 거고